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기출지문 총정리라는 교재를 오늘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요 내용은 교재를 잠깐 보셔서 알겠지만은 교재 자체가 OX 선지가 좀 많죠. 한 610개 정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OX 선지만 쭉 깔려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요 교재는 이제 검증이 다 끝난 교재이기 때문에 요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접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 구성은 문제가 610개가 들어있는데 행정사 기출이 한 26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 기출이 35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기출은요, 기출 분야가 다르기는 해도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사 기출과 관련성이 있는 것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재 자체는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총론서부터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기타 제도 및 법령, 지방자치론 쭉 단원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단원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OX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대략 한 24시간 동안 이 교재를 쭉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90개 정도 풀 예정인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수업 중에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서를. 그러면은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 따라서 적어야 된다 그렇게 강박은 가지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청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은 우리가 풀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수업에 들어오실 때는 한 번 정도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제가 몇 주 차에 몇 페이지 정도까지 진도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밑에 표로 만들어 뒀거든요. 그 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중에서 여기 지금 2번에 보시면은 학습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번에서 수업 개요 있는 거 보이시죠? 수업 개요에서 3번 방가로의 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습 방법이에요. 이제 이 부분부터가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1차와 2차를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병행을 하는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행정사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행정학이라는 게 이제 과목이 엄청 분량이 넓은 과목이어서 사실은 교재가 한 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게 핵지총이라는 교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교재가 끝나면은 이제 예상 문제집을 들어가게 돼요.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클래스가 끝나게 되면은 모의고사 클래스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2차와 1차를 다 이제 정교하게 공부하기는 힘든 거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상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경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교재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교재는 우리가 지금 이 핵지총을 보기 전에 봤었던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려는 핵지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학습 방식은 뭐냐면 기본서를 다독을 하면서 여러 번 보면서 그 다음에 핵지총은 경험만 해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기본 베이스는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실 때 핵지총이라는 교재는 그냥 최 선생 수업을 들으면서 쭉 한번 풀어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기본서는 내가 기본 이론을 수강할 때 한번 쭉 들었죠. 기본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핵지총을 가지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다독을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얘가 한 기본서를 갖다가 뭐 한 7의 비중으로 공부한다면 얘는 한 3이다. 뭐 위에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지금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핵지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뭐 기본서를 가지고 참고하는 이런 느낌의 교재로 기본서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단적이죠. 핵지총만 그냥 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핵지총만 그냥 생으로 봐서 시험에 붙느냐? 붙죠. 붙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왜 고통이 뒤따르냐면은 갑자기 개념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 기본 강의를 안 들은 상태에서 핵지총만 가지고 쭉 보면서 정리정돈이 스스로 된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번 내용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1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1번과 2번은요. 합격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번 방식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핵지총에다가 기본서 내용 일부를 조금 정리정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교재는 한 권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1번과 2번은 어떤 방식을 취하든 상관은 없다. 3번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고통은 뒤따른다.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합격 수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요약 강의만 들었던 분이에요. 23년도 이제 합격자가 되고 행정학 76점 정도 이제 받으셨죠. 이때 드렸던 OX 자료가 지금 여기 뭐예요? 핵지총 교재의 원고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OX 자체는 여러분들이 검증이 된 거니까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뭐 읽어봤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와요. 일단 첫 번째. 핵심 요약 강의는 24강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듣고 끝낸 건 아니고 3번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오늘 같이 교재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쭉 보면서 이거 뭔지 다 알지 이러신 분들은 기본 이론을 되게 충실하게 따라오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대부분은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왜냐하면 교재에는 어찌됐건 진위 여부 판단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책을 펼쳤을 때는. 근데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싶으면은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거 중요해요. 요 부분. 그 흔한 기출문제집도 안 풀어봤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 컨텐츠 한번 보세요. 기본서 있었고 핵지총 있었고 예상문제집 있었고 모의고사 있었죠. 그러면 기출문제집은 시중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도 당연히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핵지총과 기출문제집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 다 많이 보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핵지총에 있는 행정사 기출선지는 제가 엄선을 한 거예요. 저는 기출문제집이 결코 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 두껍거든요, 그거. 그거를 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하셨으면은 미련을 버리시고 오히려 기출선지는 이쪽에 있는 걸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행정학에 대한 저의 경험을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강의도 듣고 뭐 기출 강의 같은 것도 경험을 어디서 하셨고 그다음에 뭐 핵심 이론 강의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분은 지금 보니까 타학원 인강을 듣다가 이제 넘어오신 분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핵지총 강의 가지고 좀 활용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4년 거 한번 보면 요런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차는 기본 강의 듣지 않고 기본서를 보지 않았다. 극단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과 기출문제집을 시험 때까지 4회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돌리다 보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행정학이 외계어 같고 도무지 나는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그냥 요거 그냥 단과로 신청해서 한번 설명 들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정학 과목은 외계어가 실제 많아요. 예,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듣지 않은 채로 뭐 기출선제 정리하면서 합격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요 부분 그 합격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아마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능은 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부분. 이거는 우리 저기 뭐야 방문각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죠. 예,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카페잖아요. 여기 출처 자체가. 그리고 이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실제 인강에서는 많거든요, 여러분. 온라인 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는. 그다음에 요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이런 건 안 들으셨어요. 요거 가지고 정리하셨어요. 핵지총 수업 가지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무난한 점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OX 선지만 있고 뭔가 내용이 없으니까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 드렸습니다. 그냥 충실하게 제 설명 들으면서 진위 여부 판단해 나가고 그것을 복습해 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점수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결국에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진위 여부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가 중요하죠. 예, 그 실전 연습을 좀 강조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제 성격은요, 공무원 쪽에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스타일이고 요런 스타일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런 접근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핵지총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공부하다가 많이 불편하다 이러면은 기존에 만약에 기본서가 없다면 기본 강의를 조금씩 들으면서 쫓아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3번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1, 2번은 무엇이든 상관없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럼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서부터. 자, 여기 1번 문제는 제가 이제 선지에다가 표시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표시 정도는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1번 문제는 뭐 시험에서 말 바꿔가지고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참고 표시하세요. 제가 이렇게 CF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제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그 행정학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뭐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죠.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취직할 회사가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지식을 다 정리한 학문이 행정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1번에서 제가 봤을 때 행정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나가다가 공적인 가치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공익이라는 뜻이에요.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공익 달성이다. 자, 그러면 뒤에 제가 한번 묶어보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 거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부 활동, 정부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학문이 행정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부의 활동을 지금 선제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정책이나 관리 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책이나 관리 활동. 활동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책을 뭐 집행하는 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도 활동이라고 본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책을 집행한다는 건 뭐 국방정책, 외교정책, 보건정책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조직관리 같은 거. 그렇죠. 조직도 편성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돈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한 해 쓰는 예산의 규모 자체가 650조 아니겠습니까? 그 돈 관리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관리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공무원 관리를 뜻하는 겁니다. 공무원 관리. 어떻게 급여를 주고 연금은 어떻게 줄 것이며 이런 봉급 체계 같은 것들, 연봉제를 적용할 건지 호봉제를 적용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잡는 것을 이제 또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 한번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선지는 이제 불편함은 없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학은 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 중에서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면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과학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패턴을 발견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패턴을 발견한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인과관계를 발견하려고 한다. 인과관계를 발견하려고 한다.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인과관계를 발견하려고 한다거나 패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인혁처가 발표하는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요즘에 공무원 퇴사율이 과거 10년 전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럼 인혁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무원 퇴사율은 왜 높지? 질문 제기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름의 패턴을 찾으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공무원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부패가 발생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만약에 찾아낸다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과학성을 추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해서 연구한다. 여기서 지금 불편한 부분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한다. 요 포인트가 지금 틀린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학자가 현상을 관찰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부터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사하는 현상을 살펴보고 나서 이론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말이 지금 틀린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요거 느낌 왔습니까? 요런 식의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OX 수업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이걸로 하겠죠. 단점은 이런 게 있어요.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 장점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장점은 압도할 만한 장점. 복습 시간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진짜로. 이거 나중에 610개 지금 많죠?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하루만 해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 시간이 빠르다는 건 사실 암기 과목에서 엄청난 장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다양한 학문을 다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사회과학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학문적으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응용학문이다. 여러 학문을 접목해서 활용한다는 것을 응용학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응용학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경영학 있죠, 경영학. 경영학도 이제 기업 관리를 위한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 경영학도 응용학문이에요. 그럼 이 응용학문하고 반대되는 학문 계열이 있어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 그게 뭐냐면 순수학문이에요. 순수학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순수학문이라는 건 수학 같은 거, 아니면 뭐 물리학 같은 거, 아니면은 역사 같은 거, 이런 것 등은 이제 순수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 활동에 대한 어떤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정책이라는 게 환경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국방 분야도 있고, 우주 분야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여러 학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응용학문을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짬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짬뽕탕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이 좀 과목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순수학문과는 다른 표현이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거는 시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한번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딱딱하게 이제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학자분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아주 넓은 의미로서의 행정의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 그거는 뭐냐면 협동 현상만 있으면 다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넓은 의미로서 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 우리도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도 다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협의로서 행정의 개념이 있어요. 약간 뭐 좁은 의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랑 같은 뜻을 쓰여요. 최협의로서 행정과 협의로서 행정은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똑같이 쓰인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행정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활동이에요. 정부의 활동이다. 그 다음에 최근의 개념으로서 이제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최근의 행정 개념은 뭐냐면 이제 전공 용어인데, 거버넌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버넌스. 좀 말이 어려워요. 이거는 뭐냐면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이들 간의 협력, 협치체계,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염병 관리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정부가 룰을 제정을 하고, 시장에서 자영업자들도 협력을 해줘야 되고, 시민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행정 현상이라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 이제 조직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것을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광의랑 협의랑 최근,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행정의 정의 보고 있구나. 그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아주 심플한 내용으로 또 처음에 이론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좁은 의미의 행정.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좁은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협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은 행정부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관료제라는 이런 표현 나온 거 보이시죠?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불편함이 없다. 요거 느낌 왔습니까? 요거 하나만 적어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관료제는 행정부를 뜻합니다. 행정부. 그래서 이제 그 행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계층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하위직 공무원이 있고, 뭐 중간 계급의 공무원이 있고, 상위직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계층제의 원리로 운영이 되는 피라미드 조직, 관료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했을 때 행정부의 활동이라고 표현해도 올바른 선지고, 그냥 정부의 활동 이렇게 표현해도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원래 넓은 의미에서 정부라는 것은요, 사법부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모두 합친 표현이거든요. 근데 좁은 의미에 있어서 정부라고 했을 땐 행정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정부라는 표현 들어가면 얘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우리 학원 그 강의를 전부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합격 수기 중에서 그 24년도에 합격하신 그분, 뭐 기본 이론하고 뭐 기본 이론하고 다른 거 이제 수업 같은 거, 기본서 같은 거 이제 본 적 없다. 기출 문제 이런 거 기출 문제집만 봤었고, 기본 이론 같은 거 이제 들은 적 없고, 기본서도 본 적 없다. 이렇게 나왔던 수기 있죠. 그 부분 수기를 제가 쭉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기출 문제집을 펴놓고 오선지가 있고 틀린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있고 틀린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선지는 아예 버리셨대요. 그리고 올바른 선지만 해가지고 그냥 다 표시를 해두고 그것만 공부를 쭉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방법이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점이 좋고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올바른 선지만 공부하고 X선지는 공부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선지를 공부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중요한 선지를 초심자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가르쳐 드리면서 중요하지 않은 선지, 중요한 선지를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시간을 아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인 규제를 적게 받는다. 뭔가 어색하죠, 여러분? 예. 사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국민 모두의 이익,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에 비해서, 기업의 운영에 비해서는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자기의 그 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우리가 인사행정에서도 조금 배우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 국가공무원법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준수하면서 행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겠죠, 여러분. 적게 받는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5번 문제의 요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경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행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의무 부여하는 거. 예를 들면은 병역법에 근거해서 병역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가 않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책학 용어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뭐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의 유형이 있거든요, 행정학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제 정책. 규제 정책.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음주운전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뭔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민주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견해를 수용하는 거예요. 국민의 견해를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능률성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절약하는 현상이라고 일단 여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절약하는 거. 그 다음에 합법성은 법을 지키는 거죠. 법에 맞게 이제 행정을 하는 것이고, 효과성이라는 게 행정사 시험에서 좀 잘 나오죠. 효과성. 요 표현. 요 표현. 이것은 목표 달성도. 라고 일단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달성도. 그래서 모든 정책,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은 다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 이것을 효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정사 시험 기출문제 들여다보면 능률성하고 효과성을 잘 비교해요. 그럼 능률성이라는 건 절약하는 거죠. 아끼는 겁니다. 효과성이라는 건 아끼는 거와 관계없어요. 목표만 달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러면 효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하자는 거죠, 여러분. 공정하게 대우하자. 공정하게 대우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선지의 느낌은 이런 거죠. 전체적인 주제를 제가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행정은. 여기에서 가치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뭐 민주성도 중요한 것이고 형평성도 중요한 것이고 능률성도 중요한 것이고 다양한 가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낀다고 국정관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잘 아꼈더라도 국민의 견해 잘 들어보지 않았으면 욕먹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 견해를 잘 수용했더라도 아끼지 않았으면 또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좀 비교하시면 좋아요. 경영. 행정과 경영을 좀 비교하는 선지거든요. 이게 경영은 상대적으로 능률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정은 아끼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8번 문제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날. 그럼 오늘날인 거니까 이거 최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 독점이라는 표현이 지금 틀린 거예요. 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행정에 대해서 정의를 짤막하게 했었는데 이 중에서 최근 행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최근 행정이라는 것은 거버넌스다, 뭔가 말이 화려하지만 파트너십이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혼자서 행정을 다 할 수는 없고 감염병 관리 잘 할 수 있으려면 자영업자라든가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점이라는 건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정부가 혼자서 모든 서비스 다 공급하지 않아요. 민간 위탁 같은 거 다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독점한다, 이거 지금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거 한 30개 정도, OX 30개라고 하면은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나중에는 한 15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게 빠른 방법이거든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 문제는 9번 문제잖아요, 지금. 9번하고 5번을 딱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번을 풀었으면 9번도 풀 수 있어야 된다. 9번에서 보면 행정은 엄격한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유는 법치행정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제 주관적 판단 하에 똑같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건 참고 표시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 개념이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념을 깔아줬어요. 나름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것은요,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감염병 관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기능이라는 건 뭐 곧 활동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를 깔았으니까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서 여러 시각으로 당연히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행정부에서 하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금 행정부에 장착을 하고자 다양한 민간 경력자를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11번 문제. 여기 지금 11번 문제 있잖아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하면 좋냐면 2번 문제. 2번 문제하고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선지를 분석을 해보면 행정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저 한번 보세요. 요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과학성이라는 표현. 과학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 인과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보편적인 법칙 같은 뜻입니다. 보편적인 법칙.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표현도 썼어요. 뭐 패턴을 발견한다. 이런 표현도 아까 썼습니다.
나름의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면은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과학성 자체의 의미가 현상을 바라보고 실험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연현상에서는요, 그 보편적인 법칙이 실제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살 빠지는 원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불 끄는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체육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칙, 요게 이제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현상에서는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초래한다. 요거 보편적인 법칙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수험 분야에선 많이 나오죠. 인출. 여러분들 그 수험가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현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인출이거든요. 인출이라는 거는 이제 요 패턴은 교육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학업 성적이 좋아진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 보편적 법칙이에요. 학자분들이 실제 발견해낸 겁니다. 그럼 인출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연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적 향상은 빠르다. 이런 느낌의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체육진이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현상 속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속에서 보편적 법칙 발견하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한데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발견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학성은 인과관계, 보편적 법칙,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행정학은요, 그러면은 사회현상이라는 게 워낙 큰 개념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 국한시켜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12번 문제. 그러면 사이먼은 기술성은, 와일도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일단 기술성에 대한 개념 정리는 제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누가 무슨 개념 강조했냐 그거 자체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사이먼 선생이 과학성이에요. 그리고 와일도 선생은 과학성이 아니라 기술성입니다. 그러면 사실 둘 다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둘 다 외우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뭐 기술성 중시하고 누가 더 과학성 중시했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이먼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그래서 싸이 이렇게 이제 라임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패턴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왈도 선생은 지금 기술성을 강조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기술성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술성. 그 오랜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어떤 숙련된 기술, 이것을 기술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의미상으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술성을 강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류독감이 지금 국가에 퍼지고 있는데 조류독감이 퍼지는 원인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 원인을 지금 현재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류독감이 확산되지 않게 어떻게든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집단 폐사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럼 체육진이는, 여기서 이제 수업하고 있는 체육진이는 과학자입니까? 아니면 기술자입니까? 이거 양자택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뭘로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기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합격을 시켜드리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합격을 위한 어떤 원인을, 보편적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합격을 시켜드리는 거. 이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시중에 뭐 있는 교양서적 중에서 합격의 기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합격의 과학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 저거는 지식이 필요해요. 자, 요건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번 문제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개념이 있고 정치행정 일원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미국의 역사적인 지식이 좀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개념 정리를 하자면은요. 얘가 행정부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부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서 이원론과 일원론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기능을 한다. 혹은 행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2x2 표를 만들어 본 건데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은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기능이라는 건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법을 제정하는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이원론 관점은 정치와 행정은 구분되는 게 옳다. 이원화되는 게 옳다. 그러면 입법부는 결정을 하고 행정부는 충실하게 집행만 잘하면 돼.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행정부가 이원론에 따르면 정치적인 기능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입법부가 뭔가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정적인 기능은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의 분업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세종시를 개발할지 말지를 정하는 건 입법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행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행정부는 그저 능률적으로 관리 및 집행만 잘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 이원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원론은 이런 거예요. 사회가 이제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행정부가 그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할 수도 있기는 하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이론론이 돼요.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을 해요. 그럼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다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좀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등을 이론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책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이론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채로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행정은 정치적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적인 기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기능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입법부가 룰을 정했어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리, 능률적인 관리, 그리고 집행, 충실한 집행, 요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이거 워딩을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정치와 행정이라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 분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업화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입법부 생각하시면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이원화되어 있고 각자가 담당하는 일은 다르다. 이게 이제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개념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13번 문제.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치행정 이원론은 역관주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었다. 이거는 미국의 역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역관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뭐냐면 공무원을 충원하는 인사행정 제도와 관련성이 있어요. 얘는 이제 공무원을 충원할 때 뭘 기준으로 뽑냐?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뽑는 제도예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 예를 들면
최욱진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나를 열심히 이제 내가 당선되는데 열심히 도와줬었던 정당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공직을 선물로 주는 제도. 이러면 이제 역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관주의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정당 충성도에 따라서 공무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졌었어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행정을 하게 되니까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행정하니까 능률성도 떨어진다. 이런 비판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우드로 윌슨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정당인들은 그냥 정당 일만 하고 행정은 전문적인 공무원 따로 충원해서 공무원들한테만 맡기자. 그래서 정당인들은 행정에 절대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치라는 것과 행정이라는 게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행 이원론은 역관주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었다. 이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 14번에다가 뭐 하나 적어두시냐면, 이 정치행정을 이원화해야 된다고 처음 주장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우드로 윌슨 선생이 되겠습니다. 우드로 윌슨. 미국의 대통령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씨 있죠. 이승만 씨의 지도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양자가 이제 모두 다 대통령이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정사 나중에 기출선지 보다 보면은 역관주의가 시험에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역관주의 얘기가 나오면 뭘 인출을 하시는 거냐면 정당 충성도를 딱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 뽑는 제도, 이러면 역관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 자체가 어렵죠. 역관, 요 표현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관직을 수렵한다는 뜻이에요. 관직을 수렵한다.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한 그런 정당이 공직을 다 가져가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직을 수렵한다. 자, 요거 보십시오. 15번 문제. 요런 거 잘 나와요. 윌슨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니에요. 우드로 윌슨 선생은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치와 행정은 분업화되어야 된다. 야, 정당인들은 행정일 하지 마. 전문성 떨어지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론론 요러면 틀리고요. 이원론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 학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학자만 딱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드로 윌슨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실 이거 여러분 교재가 제대로 되어 있네요. 지금 PPT는 이게 지금 생략이 됐죠. 우드로 윌슨이라고 해야지 정확하거든요. 제임스 큐 윌슨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드로 윌슨이에요. 아무튼 우드로 윌슨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6번 문제는 PPT를 보지 마시고 지금 16번 문제하고 그 아까 우리가 봤었던 14번 문제 있죠. 여기 PPT 한번 보시죠. 14번 PPT 14번 아니고 13번 13번 문제 요거랑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정행 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이러면 틀렸었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기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 16번 한번 보십시오.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행정은 정책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행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틀린 선지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런 포인트는 제가 딱 알려드리는 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13번 문제하고 16번 문제 있죠. 여기 16번 문제에다가 13번이라고 적어두세요. 13번.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얘는 내년에 올해죠. 벌써 이제 올해군요.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요거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정책 결정 권한 및 적극성 이런 건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행정적 기능만 잘하면 된다. 능률적으로 집행만 잘하면 되지 뭘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 그럴 필요 없어. 결정하는 건 입법부,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여기 정치행정 이론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와 행정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처럼 일원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이론론인데 요거 학자 이름 꼭 챙겨 두셔야 돼요. 디목과 애플비 등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요거 올바른 선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제가 적을게요. 목 디스크, 그리고 아파. 목 디스크가 있으면 아프겠죠. 그 다음에 제 친구 일원이가 있습니다. 제 친구 일원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목, 여기 A자가 이제 애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굳이 이제 이런 표현까지 만들면서 하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잘 나오니까. 제 친구 일원이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서 보시면 17번 문제 해설 한번 보세요. 거기 지금 두 문자 해놓은 거 보이시죠? 내 친구 일원이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 그럼 거기서 목 디스크에서 여기 목 D가 D목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A자가 애플비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서 요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정치행정 이론론은 뭘 강조하냐 이랬을 때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요거 자체가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능률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은요, 요거는 1원론이 아니고요, 2원론이라고 해야 돼요. 2원론. 이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역관주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나왔다는 그 등장 배경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이 없는 정당인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비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행정하다 보니까 능률성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낭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당인들을 행정하지 말아라. 요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아끼는 거를 강조한다. 요거 자체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당인들은 전문성도 없는데 행정해봐야 비능률만 만든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참고적인 거. 이론론은 그럼 뭘 강조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행정 이론론. 얘는요, 사회적인 능률성을 강조했다. 이러면 맞습니다. 사회적인 능률. 요 표현이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적 능률성 강조했다. 사회적 능률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민주성과 플러스 능률성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에요. 민주성과 능률성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 그러면 뭐 능률성은 아끼는 것이고요. 민주성은 국민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지금 18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아끼는 것만 중시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 이론론은 이원론과 비교했을 때 뭘 강조하느냐? 민주성을 강조합니다. 요걸 강조해요. 요걸 강조해요. 능률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부가 이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정책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견해를 들어보고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회적인 능률성 중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표현도 하나 적어두시죠. 정치행정 이원론은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능률성 맞아요. 맞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계적 능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계적인 능률. 딱 수지타산 계산해서 아껴 쓰면은 국가 관리 잘한 거야. 이런 관점인 거죠. 이런 표현들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국가는 정치행정 1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거 좀 사실 어려워요.
그 행정국가라는 것은 행정부의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를 행정국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행정국가에 접어들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한 것도 맞긴 하지만 여기 행정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올바른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 권한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행정국가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죠. 행정부의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의 역사 속에서 경제 대공황 이후 이런 식의 이제 뭐 행정국가다 본격화되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죠. 제가 보니까 20번서부터 22번까지는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번까지 제가 풀고 지금 잠깐 쉴 텐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 지금 쭉 했던 것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의 정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은 협의로서가 있고 광의로서가 있고 최근 행정 개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게 중요했던 거는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게 위에 게 지금 이원론 관점이죠. 정치와 행정은 이원화되고 분업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은 능률적인 관리만 잘하면 된다. 행정적인 기능만 잘하면 된다. 요게 이제 이원론이었고 그게 아니다. 국가 관리하다 보면은 지금 행정부 활동이 많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정책 결정 기능 수행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가. 그래서 이제 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원론의 경우에는 능률성 중시한다. 그것을 지금 기계적인 능률을 중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아끼는 것만 중시하는 것이고 여기 이론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능률성 부정하지는 않는데 국민의 견해를 들어서 정책 결정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인 능률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학자도 한번 해볼까요?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우드로 윌슨이다 이러면 올바른 선진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픈 거죠. 디목과 애플비가 되겠다. 요 정도 내용이 지금 이원론과 이론론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윌슨 선생이 이제 역관주의 병폐 지적하면서 이원론 주장을 했었다는 거, 그 정도 내용이었어요. 요거 역관주의 비판. 뭐 굳이 많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선지에서 요걸 이제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OX 문제집에서 제가 보면은 해설을 선지 하나하나마다 다 해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 이런 거예요. 내가 15번서부터 예를 들어서 23번까지 쭉 풀었는데 진위 여부만 잘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가 이제 틀렸는지 이거 잘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설명은 일단 해설인 거예요. 교재에 있는 해설이고, 제가 강의에서는 당연히 설명도 여러 가지로 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여기에서도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기본서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둘 다 많이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